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흑강입니다. 요즘 동영상이 너무 업로드가 안 되고 있죠. 왕초보 트럭 운전사님께서 질타를 주셨는데요. 보기로라도 동영상 좀 올리시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 솔직히 한꺼번에 여러 가지 하긴 힘든 것 같아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물론 수익을 내려고 쇼츠를 하고 있긴 하지만 나름 또 재미도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도 소중한데, 무슨 일이든지 하는 과정이 즐겁고 어느 정도는 조금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따로 운영하고 있는 쇼츠는 주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성공적으로 시작한 게 이야기 채널인데요. 감동적인 이야기를 다루는 채널이거든요. 혹시 궁금하신 분은 제가 링크를 남겨 놓을게요. 댓글 달아주시면. 저도 따뜻한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사연을 찾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만드는 거는 이제 좀 익숙해져서 어느 정도 좀 숙달이 된 것 같아요. 차가 지나가네요. AI 힘을 좀 빌려서 부르라는 프로그램으로 제작을 하고 있는데, 일단 좋은 사연을 찾기가, 근데 제가 이 과정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제가 뭐 조회수 이런 거 뭐 수입만 생각하면 벌써 때려쳤겠죠. 근데 제가 브이로그를 찍으면서 1년간 느낀 게, 지속 가능해야 되고 하면서 제 자신이 좀 즐거워야 이게 원동력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편집하고 촬영하고 하는 과정이, 그 과정 자체를 재미를 느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노동이 많거든요. 이유 없는 노동이 즐거울 리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 쇼츠를 계속하는 힘이 뭘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어릴 때부터 이야기를 되게 좋아했더라고요.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재밌는 이야기, 각자의 사연들을 얘기를 듣는 걸 참 좋아했어요. 그리고 옛날 옛적에 하는 그런 옛날 이야기부터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것 같고요. 주인집에 예전에 새 들어 살 때 주인집 옛날 옛적 동화책을 빌려다 읽고 나서 엄마를 졸라서 동화 전집을 한번 산 적이 있었거든요. 그림 형제 뭐 이런 거였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 그림책을 정말 저는 끝까지 간직하고 싶었는데, 저희 집이 워낙 이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언젠가부터 없더라고요. 그게 너무 아쉬워요. 그림책 제가 처음 사고 싶어서 산 전집책이었거든요. 도서관에서 이야기를 빌려다 읽고, 셜록 홈즈 추리소설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자기계발에 빠지기 전까지 저는 굉장히 소설 매니아였거든요. 김경숙 작가님도 좋아했고, 김현경 작가님도 좋아했고, 이회수님 작품도 되게 좋아했고, 뭐 영화적으로 보면 저는 SF물도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판타지 이런 거. 제가 좋아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조금 제한적인데, 또 어떤 면에서는 약간 바운더리가 넓어요. 하여간 신기한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그런 걸 왜 좋아했나 생각해 보니까, 물론 뭐 이야기 자체를 좋아했기도 했지만, 저는 현실 도피가 좀, 제가 남처럼 뛰고 달리고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욕구불만도 있었겠죠. 그런 상상 속에서는 즐겁잖아요.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제가 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아버지도 책을 좋아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딸내미 작가 되라 막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딸내미 다리 불편하니까 다른 일은 해서 먹고 살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도 하셨나 봐요. 머리는 있고 뭐 책 읽기 좋아하고 하니까 작가 되면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나 봐요. 제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저희 아버지 20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렇게 서로 추억이, 아버지가 오래 아프셨어요. 8년간 굉장히 지병으로 앓다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알콩달콩한 기억이 많지는 않은데 저를 한번 업고 바닷가를 걸으셨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 딸내미 작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아버지 되게 야위셨거든요. 아버지가 업으면 제일 불편했어요. 뼈가 너무 막 앙상하니까. 근데 거의 유일하다시피 저를 업어주신 기억인데, 거기에 이제 바램이랄까 그런 거를 해줬던 기억이, 다른 기억은 다 사라졌는데 잊혀진 기억이 너무 많은데 그 기억은 이상하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많았었는데, 먹고 살다 보니까 그냥 자본주의에 물들어서, 저는 성인이 되기 전에 제일 중요했던 게 자립이었거든요.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경제력이잖아요. 또 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태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돈 하면서 먹고 사는 거에 너무 얽매여 살다 보니까
꿈이 뭐였는지, 뭘 잘했는지, 뭐에 관심 있었는지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너무 많이 잊어버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일을 그만두고 완전히 집에서 지낸 지가 꼬박 2년 이상은 흘러가는데요. 이것저것 저도 시도를 해봤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다쳤잖아요. 근데 잘 못 걷게 됐을 때 저한테 이 뭐라 그럴까, 살아갈 힘을 준다고 해야 될까, 하루하루를 버티게 해준 건 드라마, 영화 같은 이야기들이었거든요. 어떨 땐 심각한 것도 뭐 좋아할 때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어떨 때 좀 힘들 때 아니면 뭐 좋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이야기의 힘은 굉장히 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좀 다른 얘기를 하자면, 제가 이제 이야기 쇼츠를 요즘 썰 쇼츠라고 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인기 있는 거는 바짝 웃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 썰이 되게 인기가 많은데, 특히 조금 젊은 계층에서 인기 있는 거 있잖아요. 한번 바라닥 웃고 마는 그런 거, 그게 사실 조회수는 더 높더라고요. 근데 저도 재밌는 거를 좋아하지만 웃음 코드가 약간 젊은 웃음 코드하고는 또 조금 다른 면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만들어 놓으면 조금 남는 이야기를 원했고, 좀 잔잔하게 그 사람들 가슴에 남는 그런 이야기가 저는 만들고 싶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저는 수익을 목적으로 했으니까 분석 데이터를 자주 봤거든요. 분석 데이터를 보면 지금 내 채널을 보는 분들이 보는 다른 쇼츠를 안내를 해줘요. 막 80만, 90만, 100만 되는 그런 쇼츠는 어떤 건지 채널을 보여주거든요. 지금 내 시청자가 시청한 그런 컨텐츠 해가지고 추천을 해준단 말이에요. 유튜브 스튜디오 분석에서 그런 걸 해주는데, 제가 들어가 봤어요. 저도 벤치마킹이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들어가 봤는데 진짜 제 구독자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연배가 있으시더라고요. 한 50세 이상 분이 거의 7, 80%거든요. 이 옛날 이야기식은 나이 드신 분들이 좋아하더라고요. 뭐 저도 나이 있지만 젊은 세대는 1, 20%도 안 보는데 8, 90만 조회, 거의 어떤 식의 이야기들이 있냐면 시어머니, 시댁, 남편, 불륜, 뭐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뭐 아들이 이렇게 얘기해서 짜증나네요, 딸이 이렇게 얘기해서 짜증나네요, 뭐 시댁, 남녀 관계, 이게 거의 진짜 8, 90%.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되게 스트레스 받은 이야기들, 황당한 이야기들, 저도 알아요. 인간관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또 가족 구성을 하면서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태반이겠죠. 그게 사람 스트레스 원인의 1위이고, 그런 얘기를 또 들으면서 공감을 하시겠죠. 충분히 이해해요.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르거든요. 저는 물론 결혼을 안 하기도 했고요. 사실 그런 게 싫어서 결혼 안 한 것도 있어요. 저는 제가 스트레스에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스트레스에 약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결혼 목전까지 갔을 때 제가 계속 그 마음을 접었던 게 힘들 것 같아서,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서,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서 이혼 결심할 것 같아서. 왜 결혼하고 나서 떠올려 보잖아요, 어떻게 살지. 그러면 제가 자신이 없더라고요. 아무튼 그 사람의 현재는 과거 모든 선택들의 결과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안 그래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제가 그런 얘기를 제작까지 하는 거는 별론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런 얘기 듣는 것도 지겨워서 인간관계도 많이 정리했는데,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제가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전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만들어 보려고 했고요. 그런 이야기가 보통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인데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 수집을 하면서 느낀 건데, 생각보다 감동적인 이야기가 적어요. 그게 아무래도 확률이 낮은가 봐요. 스트레스 받고 이런 세상사 이야기보다. 그렇지만 저는 전 세계를 다 뒤져서라도 역사적으로 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결국 내가 찾다가 이야기가 부족하다 싶으면 조금 제가 창작을 해내서라도 들으면 감동적이고 가슴이 따뜻해지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계속 현실 도피만 할 수는 없겠지만, 현실은 직시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비타민 먹듯이 그런 좋은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를 저는 듣고 싶어요. 네, 그런 생활을 하고 있어요. 몸은 많이 좋아졌고요. 또 우리 냥이랑 그 멍멍이랑도 잘 지내고 있고요. 우리 마당냥이들도 잘 지내고 있어요. 제 일상을 누가 따라다니면서 찍어주면 정말 올릴 게 많거든요. 제가 따로 편집을 해서. 근데 제가 일일이 찍어야 되다 보니까 그게 한계가 되는 점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너무 대충 이렇게 올리는 것은 좀 죄송한데, 그래도 제가 이 채널은
제 일상을 담는 채널이니까, 제 생각을 담는 채널이니까 구독자분들 이해해 줄 거라고 믿고요. 여름이 다 지나가나 봐요. 낮에는 뜨겁지만 저녁에는 이렇게 나오면 시원하거든요. 이제 또 스쿠터 타고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또 이렇게 자연도 보여드리면서 조만간 또 찾아올게요. 건강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